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만수입니다. 네, 유창혁 도장에서 그동안 이제 문제풀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포석 문제풀이였고요. 두 번째가 행마 문제풀이, 세 번째가 이제 실전 문제풀이였고, 네 번째가 오늘 이제 첫 선을 보이게 될 맥 문제풀이입니다. 맥이란 이 좁은 지역에서 어떤 수를 풀어가는 이런 어떤 그 맥점 혹은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행마 문제풀이는 좀 비슷합니다만 어떤 돌이 중앙으로 나가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 맥 문제풀이는 중앙이 아니라 이제 이 변과 이 구석에서 최종적으로 싸움이 벌어질 때 어떤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그런 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바둑에서요, 행마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두 번째로 어려운 개념이 맥이란 개념입니다. 사활처럼 돌을 무조건 잡고 사는 그런 명확한 개념은 아닌데 적당히 이득을 보는 거죠. 행마와 맥이 굉장히 좀 밀접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맥 문제풀이에서는요, 우선 쉬운 거부터 여러분들과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사용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바둑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식으로 바둑을 두시던 간에 이 수상전이 펼쳐지던 아니면은 돌이 붙어서 싸움을 했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 경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이 돌과 돌이 붙어 있는 경우예요. 자, 돌과 돌이 붙어 있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돌과 돌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바둑을 둘 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과 돌이 하나씩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바둑을 둘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한 칸이 떨어져 있는 케이스, 돌이 붙는 케이스. 이 두 가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결국 어떤 맥과 어떤 이 싸움이 펼쳐지더라도 결국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벗어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1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선 문제 천천히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처음에는 풀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제 나오는 과정을 같이 설명드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자, 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흙이 변으로 나갈 수가 없죠. 자, 모와 모가 지금 싸움을 펼치고 있어요. 어떤 돌이 싸움을 펼칩니까? 백은 요 돌, 흙은 요 돌. 자, 요거와 요게 싸움을 펼치고 있어요. 자, 이거 여기는 뭐 있으나 마나 해요. 어차피 하나, 둘, 셋 밀고 가도 하나, 둘, 셋 의미가 없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돌과 돌 사이가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두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수가 어디입니까? 자, 돌과 돌이 떨어져 있다. 자, 다시 한번 돌과 돌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디가 급소냐? 요 가운데가 급소예요. 돌과 돌이 떨어져 있을 때 가운데 삼각형을 이루는 좌우 동형의 급소. 요 자리가 형의 급소입니다. 여기를 두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충수가 돼요. 여러분들께서 바둑을 둘 때 끝없이 잘못 두는 가장 대표적인 자충수가 바로 요 수예요. 근데 고수들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자리입니다. 자, 여길 메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길 막죠? 이쪽으로 둘 수도 없고 여기로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잡힙니다. 그런데 자, 요 사이를 붙이게 되면 백은 여기를 둘 수가 없죠? 따먹히니까 막아야 됩니다. 여기는 못 두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둬요. 아까 이렇게 돼 있다면 자충이 돼서 그냥 잡히고 마는데 여기 돌이 있으니까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없게 되죠.
자, 그 여기도 못 두고 누르게 되니까 반대로 잡힙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께서 바둑을 두실 때 앞으로 뭐 여러분들 기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1급도 있을 수 있고 3급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둑을 처음 시작하시는 뭐 30급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력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포석, 정석, 뭐 사활, 맥 등등 다 통틀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돌과 돌 사이가 하나 떨어져 있을 때는 어디가 급소다? 마늘모 자리가 급소다. 요 형태. 요게 이제 매번 반복이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그러면 답이 이제 2번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둑을 술읽기로 푼다. 이 술읽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언제 이걸 다 술을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수들은 술을 다 읽고 두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 기본적으로는 딱 판단을 해버려요. 자, 여기 모양 보세요. 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한 칸. 자, 단수 치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마늘모 둬서 있게 되면은 여기 못 들어가니까 있고, 백도 못 들어가니까 두고 들어가서 도로 잡을 수가 있다 이거죠. 쉽죠? 너무 쉽죠? 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특히 어른분들 끝없이 단수만 쳐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단수만 치나요? 우리 바둑을 처음 배우면은 단수부터 배우죠. 우리가 돌을 잡기 위해서는 자꾸 둘러싸서 잡으려고 하는 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끝없는 나쁜 단수를 치는 겁니다. 자, 단수 쳐서 잡는 거는요, 한 7급이 한계예요. 7급, 5급이 한계인데, 여러분들 평생은 내가 바둑을 두는데 7급, 5급이 거기서 똑같다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똑같이 평생 단수만 치신 분이에요. 3급, 1급이 됐다. 요걸 아시는 분이에요. 뭔가 공부를 하셔서. 네. 자, 이제 한 칸이 따로 비어져 있는 요 모양은 단수가 아니다. 마늘모다. 요거. 자, 3번. 그럼 답이 이제 요것도 쉽죠? 자, 우리가 원래 제가 행만 문제풀이하고 다 포석 문제풀이 혹은 이제 실전 문제풀이 요거를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나오는 과정을 다 설명을 하나씩 차분하게 드리면서 문제 천천히 풀어가는데 지금 요 문제들은 물론 풀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둑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이 맥에선 중요한 게 아니라 맥이란 이 마지막 일격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끝없는 반복 훈련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또 설명드리지만 이 단수 치면은 여기 자충수가 된다. 마늘모가 되면 거꾸로 백이 자충이 돼서 매우면은 도로 백이 못 들어가니까 잡을 수 있다.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한번 볼까요? 자, 4번에서 보시면은 결국 요것도 끝없는 응용형인데 여러분들께서 감각이 좀 필요해요. 어떤 감각이 필요하냐? 문제의 핵심을 잡는 그 감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해보셔라, 뭐뭐 해봐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니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바둑 둘 때는 내가 도대체 뭘 하는 상황인가? 그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요 돌과 요 돌이 수상전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설마 잡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잡힐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잡히나요? 여기서도 돌과 돌이 떨어져 있네요. 마늘모. 단수 치면 자충수가 된다 그랬죠? 이으면 백이 여기 못 들어옵니다. 단수 쳐야 되는데 이어서 하나 둘 하나니까 백이 잡히죠. 이쪽으로 막으면 어떻게 돼요? 막으면 여기 서로 못 들어가고 여길 못 들어가는 게 핵심이죠. 이렇게 두면은 백이 여기 둬서 도로 잡히는데 마늘모 형태가 되니까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 요거예요. 마늘모 두는 이유는 여기 못 두게 하려는 거예요. 쉽죠?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들까지 그동안 왜 이렇게 끝없이 내 돌이 잡을 수 있는 기회에서 왜 내 돌이 잡히냐?
단수 쳐서 그래요. 마지막에 1선 만음으로 두셔야 되는데 끝없는 단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이 잡히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5번 형태는 약간의 응용형인데 바둑 둘 때는 좀 많이 나오는 형은 아닙니다만, 자, 이제 문제풀이라는 게, 자, 우리가 실전 요 바둑에서 항상 이런 모양이 수상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끝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하면 나오라는 법은 없죠. 네,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돌과 돌 사이에 그 사이를 두는 수. 이게 뭐다? 자충수다. 넘어가면은 흙이 여기 못 두잖아요. 그쵸? 흙이 그럼 단수 치고 둡니까? 단수 치고 여기 두면은 이게 물론 수가 나기는 하죠. 빅으로. 근데 더 좋은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오늘 배운 거. 자, 만음으로 붙이게 되면은 백도 여기를 못 두고 여기도 못 두고, 그래서 자충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요 1번부터 5번까지 보셨는데 바둑 둘 때 가장 요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끝내기예요. 여러분 바둑 두시면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이 한 칸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요 자리가, 프로들 바둑에서 왜 이런 게 많이 나오냐? 한 칸 떨어져 있는 데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요 지점이 이 바둑의 형의 급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수를 두시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요거에 대한 학습이 되겠고요. 꼭 이게 우리가 이 맥점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맥이란 어떤 일종의 가는 길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맥을 짚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맥을 딱 짚으면은 이게 흐름이 딱 눈에 보이죠? 이 바둑에서도 어떤 일종의 맥을 딱 구사를 해버리면은 상대가 그냥 흐름대로 쫙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오늘 기본적인 게 돌이 한 칸 떨어지면은 네, 먼저 마늘모 형태 두른 쪽이 기본적으로 끝내기는 끝내기대로 유리하고, 아까 마지막에 수상전은 수상전대로 유리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공격을 할 때도 비슷한데, 공격할 때도 요 라인에, 자, 요것을 조금 하나 더 넣습니다만 삼각형 라인을 띄고 있죠. 네, 요게 공격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부터 5번까지가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 맥 문제 풀이에서 요거 하나만 하셔도 끝에 사고가 안 나요. 네, 요거 오늘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요거는 좀 쉬어가는 페이지 비슷해요. 요거는 이제 문제의 핵심은 조금 아닙니다만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나오는데 요거 미리 한번 예습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가 한 칸 떨어져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한 칸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마늘모형이 급소인데, 돌이 붙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일단 일선에 젖히면은 백이 양자충이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젖히는 건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7번 형태는 이제 어떤 모양이냐? 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돌이 붙은 모양이에요. 붙은 모양.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돌이 붙은 모양이란 무엇이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돼 있고요. 자, 백이 이쪽으로 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바둑을 두다 보면요, 기력에 따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범해요. 자, 우선 요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보세요. 요 형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와 뭐가 붙었어요, 지금? 아까 같이 돌이 이렇게 하나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한 칸 떨어졌죠. 그러면 붙이면 돼요. 여기 두면 바보죠. 젖혀서 여기 못 두니까. 여기 두면 도로 죽어요, 백이. 근데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두면은 똑같이 이게 뭐가 됐어요, 지금 흙이. 자충이 됐죠. 젖히면 잡힌다는 얘기. 자, 우리 오늘 두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두면은 한 칸은 여기 자리. 돌이 붙었어요. 붙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젖히는 것과 느는 게 있는데, 오늘 주로 하실 게 늘 거예요. 네, 느는 게 핵심이에요. 자, 돌이 붙었습니다. 붙었어요. 그러면은 내려줘요. 여기 못 두고 여기 못 두죠. 내려줄 때 자충수가 되는데 핵심이 뭐냐? 여기 못 두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여기 둘 수가 있는 거죠. 요게 핵심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억을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형태를 볼게요. 자, 수상전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요 수상전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좀 한 3급 정도? 그 정도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좀 잘 풀 수가 있어요. 뭐 잘 푼다라고 하면 또 사실은 좀 맞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실전 경험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흙이 문제가 여기가 있어요, 지금. 자, 여기 가 있는 거 이해됩니까? 자, 여기 가 있지 않고 여기 가 있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 이제 막았습니다. 근데 이게 돌이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 돌이 하나 더 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는 돌인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해서 넣은 겁니다. 자, 여기 하나 뒀죠? 자, 보시면은 일단 들어가고 이을 때 메우면 잡히죠. 네. 근데 흙이 어딜 둬도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게 패가 형태가 돼요. 네. 돌이 서로 붙은 지점은 이제 먼저 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 문제보다 더 정확하게 나온 게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형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는 좀 반복되는 형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요렇게 이제 끊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네, 끊어져 있는 모양인데, 이제 요런 식의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백이 요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요 형태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여기 보세요. 자, 내려섰습니다. 자, 이 하나, 둘, 셋, 네 수예요. 하나, 둘, 셋 수. 정상적으로 누가 잡힙니까? 네, 흙이 잡히죠. 자, 근데 막연하실 텐데 여기서 마법이 펼쳐집니다. 돌이 붙었어요. 붙으면은 내려서요. 내렸습니다. 자, 요거 아마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혹은 사회 문제 풀이를 통해서 아마 수도 없이 얘기해 드릴 거예요. 요 자리가 2의 1의 급소라 그래요. 이름이 좀 애매한데 이게 하나, 둘, 또 여기서 이제 일선이잖아요. 2의 1의 묘소라 그래요. 2의 1의 묘소는 두 군데인데 요게 좀 감각이 필요해요. 자, 어쨌든 요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더 둡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수. 하나, 둘, 셋, 네 수죠. 들어가야 되겠네요. 수를 메워. 그러면은 여기를 막는 게 아니죠. 뒤로 두고. 자, 들어가면은 뒤로 메워요. 자, 그럼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백이 여기 못 두네요. 자, 문제가 여기 있으니까 백이 여기를 못 두네요. 백이 잡히죠. 자, 다시 한번 반복. 돌이 떨어지면은 마늘모, 붙으면 내려서는 게 기본형이다. 돌이 붙었죠? 내려서요. 여기서 근데 수상 이렇게 두는 거나 여기 내려선 이유,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요? 여기를 뭘로 만들려고? 상대가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네, 그래서 이 형태가 이 수상전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모양이 나오던 간에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근데 이 수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빨리 수를 메워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둘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근데 배우게 되시면은 이런 거를 과감하게 들 수 있어야 됩니다. 10번이 가장 좋은 문제예요. 10번이. 네. 10번이 설명드리기가 가장 좋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돌이 붙으면은 는다. 돌이 붙으면 는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어쩌면 교과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두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100이 이제 이수가 뭡니까? 이수가 자충수란 얘기죠. 여러분들께서 끝없이 소리 찌르는 소리만 해야 돼요. 찌르는 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좋다고 두고 있죠. 왜냐? 선수니까. 내가 대부분 그런 소리 둘 때는 선수니까 좋다라고 해서 두는데 실은 뭐라고요? 나의 수를 줄이는 아주 나쁜 수다 이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흙이 잡혔는데 100이 끝내기 하나 한다고 찔러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충수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자충수가 되냐? 자, 뭐하고 뭐가 수상전이에요, 지금? 어딜 둬야 돼요? 자, 이게 답이에요, 요게 답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문제가 딱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요 문제가, 한 칸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 두라고 했고, 붙었을 때는 넣으라고 했는데, 뭐가 답이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돌과 내가 수상전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 돌하고 수상전이에요? 여기하고 수상전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늘어야 돼요. 자, 한 칸에 떨어져 있으면 여기 두라고 했죠? 근데 100도 또 수를 메우면 여기를 못 두죠. 단수가 되니까. 못 두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간혹 바둑 두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젖혀요. 혹은 갑자기 하나 끊어놔요. 손해인데. 그럼 이걸 쓸데없이 왜 끊어놓는 겁니까? 지금 어떤 이유에서 끊어놓는 거죠?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요 돌이 있어야지만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끊어놓거나 이제 이거 해두는 게 상대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네. 철저하게 여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둡니다. 자. 그래서 이 10번 문제가 가장 어떤 교과서적인 문제인데 바둑 둘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11번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11번이 가장 바둑 두실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둑을 이제 이쪽에 100이 왔다라고 하면 호구자리 급소 맞으면 피곤해요. 네, 피곤한데 안 넘겨주려고 맞게 되죠. 자, 끊어요. 여기 나가는 건 없다고 치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선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돌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붙었어요? 떨어진 자리 없죠? 그러면은 느는 게 두 자리입니다. 2의 1의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네요. 어느 쪽으로 둬야 됩니까? 지금 어디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어디하고? 요돌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죠? 여기하고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늘어주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두면 단수. 그렇죠? 젖히면 여기 둬서 하나, 둘. 근데 여기 못 들어가네요. 그래서 잡히게 되죠. 반대로 들면 이게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젖혀서 여기 둬도 메우면 잡히게 되죠. 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10번과 1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많이 익숙하게 많이 보실 건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붙으면 는다. 근데 그게 귀에서 나오는 수들은 대부분 2의 1의 자리, 요 2의 1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는다라고 이제 하지 않고 2의 1의 자리에 둔다라고 하는데 2의 1의 자리에 꼭 둔다라고 해서 그렇게 외우시기보다는 귀에서만 바둑이 나옵니까? 변과 중앙 다 나오죠. 그렇게 따질 때는 돌이 붙었을 때 는다. 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을 볼게요. 12번은 응용 문제죠. 약간 모양만 바뀌었어요. 이거 아무 그 차이점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로 드냐, 그죠? 일로 눌러야죠. 네,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양 그냥 바꿔만 놓은 것 뿐입니다. 두면은 못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돌이 붙었을 때는 늘고 하나 떨어지면 마늘모. 요게 여러분들께서 기력 불문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두셔야 돼요. 네. 꼭 이 형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수업 시에 설명을 드리지만 이 형태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네, 자, 13번은 자,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나오는데 자, 이게 조금 이제 좀 응용이 조금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서 이 싸움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젖혀 있고 이으면은 이제 여기 수를 메우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돼 있네요. 붙었어요. 붙었습니다. 그럼 백이 어떻게 둬야 됩니까? 자, 돌이 붙으면 어떻게 둬요? 여기 둬요? 아니죠. 늘어야 돼요. 늘어야 돼. 자, 배운 사람이면 늘어요. 그런데 백이 못 배웠네요. 그래서 젖혀 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흙이 기회가 왔습니다. 자, 어디하고 싸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바우 두시다 보면은 두다 보면 잊어먹어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잊어먹어요. 자, 요 돌과 요 돌이 싸우는 거니까 반듯하게 늘어준다. 젖히고 이제 수를 메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를 메우면 마지막에 여기 둘 수가 없더라. 그죠? 자, 제가 지금 계속 늘어야 된다. 젖히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두고요. 수를 메우네요. 여기 단수 치고 이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자기 수를 자기가 메우는 수가 되죠. 막으면 도로 잡히잖아요. 자, 여기를 비워놓는 까닭은 상대가 못 두게끔 하려고. 예, 여기를 안 젖힌 이유는 여기를 못 두게끔 하려고. 그거예요. 근데 못 두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돋버리면 내가 스스로 자충이 돼버리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바둑 두실 때 그냥 끝없이 설명을 드릴 거다. 자, 요 돌 끊어졌어요. 끊으면 뭐 하라 그럽니까? 늘어라라고 하죠. 끊으면 돌을 늘어서 모양 반듯하게. 자, 잇게 됩니다. 이으면은 자, 여기에서 사활의 형의 급소는 하나, 둘, 셋, 넷인데 2L의 급소 여기죠. 여기 두고 메우면 요렇게 해서 원래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자,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게 실은 여러분들께서 모양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주의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좀 혼란스럽게 하려는 거지. 이 문제 핵심은 너무나 간단해요. 상식적으로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한 수 부족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 돌이 붙었어요. 붙으면 우리가 빨리 젖히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실수.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이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어느 쪽 둬도 다 똑같아요. 백이 자충이니까 못 두니까. 자, 젖히면 어떻게 되냐? 먹여칩니다. 그 자리 백이 두죠. 따내고 막으면 둘 때 뭐가 되죠? 네, 멀쩡한 돌이 패가 되죠. 자, 그래서 늘어나야 된다는 거. 수 없는 문제의 케이스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요 이치만 깨달으면 문제가 너무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5번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보기 안 드리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5번, 16, 17, 18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풀어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경우냐? 이제 그거를 설명 안 드릴게요. 핵심은 잡아야 돼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100 여기 뒀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요거 풀면은 졸업이에요, 이제. 돌이 붙었네요. 붙으면은 내려서라. 자, 여기를 두면은 양자충으로 100이 못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가 여기 뒀어요. 그럼 내가 뭐하고 싸우고 있냐, 뭐하고. 한 칸 떨어졌네? 이쪽 두면 내가 싸우는 대상 잘못 고른 거죠. 들어가고 떼내고 막으면 잊지를 못하잖아요. 이으면 잡히고 여기 두면 때려서 패가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한번 이치를 깨달으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16, 17, 18은 요 세 문제는 응용형입니다. 네, 그래서 요 형태는 이미 답이 좀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제가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이 3페이지 정도로 이제 분량을 끊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예습을 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강의 하나가 보통 3페이지를 봅니다. 3페이지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꼭 예습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같이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요거 왜 끊어져 있어요? 요거 왜 끊어졌어요? 네. 상대가, 예, 여기를 못 두게 하려고. 그렇죠? 이거 왜 늘어져 있어요? 네, 2의 1의 자리 급수니까. 이미 중요 자리에 딱 가 있죠? 그러면 흙은 여기만 안 두면 되는 거네요. 네, 뒤로 메우고. 들어가면 뒤로 메우고. 요걸로 잡히네요. 요 자리가 보면 한 수 두 수입니다. 내가 빨리 잡고 싶다고 여기를 메우면서 한 수밖에 안 남죠. 이런 걸 바둑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충, 스스로 자, 충, 채우다, 채우충. 자기가 채운다 그래서 아주 나쁜 거죠. 자, 17번은 약간의 이제 응용이 필요한데 요거야말로 다 또 문제가 세팅이 돼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문제인데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금방 풀 수 있고, 또 바둑을 이제 또 약간 약하신 분들은 또 아주 기가 막힌 문제죠. 먹여쳐서 둡니다. 하나 두면은, 자, 그 다음에 메우면은 요 자리를 못 둔다 이거죠. 이미 다 돼 있어요. 돌이 붙으니까 늘어져 있고, 네, 붙을 때 늘어져 있죠. 젖혀져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형태가 아마 반복된다. 네, 다시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18번째 문제 또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 형태 역시 그냥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를 메우는 요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 형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끝내게 한다고 이런 수를 많이 두지 않나요? 이렇게 두는 수. 이런 걸 많이 두죠? 이게 자충이 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로들은 여기서 이렇게 두 점 머리를 얻어맞는 수를 두지 않는다. 왜 두지 않는다? 그 수가 내 수를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일부러 안 두는 거예요. 요게 없다면 단수 치면 끝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흙이 여기 막으면은 백이 못 두잖아요. 그렇죠? 돌이 늘어져 있고 자충 걸렸으니까. 자, 오늘 어떻게 보면 1강을 했습니다. 1강인데 물론 문제가 바둑 둘 때 이렇게 뭐 다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다양한 예로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꼭 사활 이 수성전뿐이 아니라 끝내기, 맥 혹은 중앙에서 끊겼을 때 등등등 돌이 붙는 경우와 한 칸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 핵심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쫙 풀려요. 하지만 이거를 모르면 우왕좌왕하죠. 오히려 거꾸로 악수 두고, 내가 보통 이런 거 많이 두시죠? 여기 두고 이어서 상대가 이어주면 내가 득 봤다고 오해 착각하는 거죠. 오늘 공부 통해서 어떻습니까? 저수야말로 가장 나쁜 수죠. 자, 오늘 1강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맥에 대해서 아주 가장 쉬운 것부터 천천히 이제 풀어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쉽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쉬운 것일수록 바둑에서 많이 나옵니다. 즉, 이런 케이스가 마지막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확하게 두시는 분만이 상대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잘하는 거, 요거를 저와 함께 반복해서 훈련하시면은 어떤 바둑을 두시더라도 여러분이 상대도를 잡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네, 오늘 1강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2강 때는 또 3페이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미리 풀어 오시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